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천하가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스산한 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문경세제 산길 어귀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조선의 팔도를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는 큰 장사치 무리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사내들조차 혀를 내두른다는 철의 여인 다나낭자였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행렬이 험한 고개를 넘다 수풀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내 하나를 발견한 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린 짓궂은 인연의 끈이었을 겁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앓던 사내가 겨우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포근한 비단 이불이 아니라 퀴퀴한 약초 냄새와 덜컹거리는 집마차의 진동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서늘하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사내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내 이겸은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천근만근 무거운 사지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눈앞에는 남복을 한 채 갓을 삐딱하게 쓴 여인이 장부를 탁 덮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맵고 야무진 것이 한눈에 보아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요? 이겸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아랫사람에게 하대만 하던 버릇이 은연중에 튀어나온 게지요. 여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붓끝을 혀로 축이며 대꾸했습니다. 어디긴요? 저승 문턱 밟았다가 멱살 잡혀 끌려나온 이승이지요. 그나저나 댁은 뉘신데 산적 때라도 만난 꼴을 하고 계셨소? 입은 옷은 비단인데 꼴은 거짓꼴이니 원. 이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찌하여 그 산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말할 수 있을 리 만무했지요. 붉은 용포를 입고 만조백관을 호령하던 기억은 이제 쫓기는 사냥감의 악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가 침묵하자 여인은 혀를 차며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팔랑거렸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마시고요. 허나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땡 목숨 붙여놓느라 내 귀한 산삼 2뿌리와 금창약을 쏟아부었소. 의원 불을 값까지 치면 좋기 50냥은 넘을게요. 50냥이라. 이겸은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궐 안에서는 흙먼지보다 가벼운 돈이었으나 지금 그의 품에는 엽전 한 입 없었기 때문입니다. 갚겠소. 훗날 반드시 후하게 쳐서 갚으리다. 그의 말에 여인 다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훗날? 장사꾼은 외상은 절대 안 줍니다. 당장 내놓을 게 없다면 몸으로라도 때우셔야지. 다나는 종이와 붓을 이겸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차용증이라는 세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지요. 그 내용은 실로 기가 찼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상단의 짐꾼으로 일하며 도망칠 시에는 관아에 고발하여 노비로 삼겠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억지란 말이오? 이겸이 기가 막혀 되묻자 다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억지라니요. 목숨값 치고는 싸게 친 겁니다. 댁이 양반집 자제인지 도망친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눈엔 그저 빚쟁이로 보일 뿐이요. 서명하시오. 아니면 지금 당장 저 산속에 다시 던져드릴 테니. 산짐승들이 댁에 남은 살점을 아주 반가워하겠군요.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노리는 숙부 수양대군의 칼날이 지척에 와 있을 터였습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 이름 없는 상단 속에 숨어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웅크림이라 스스로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붓을 주시오. 이겸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옥새만을 쥐어봤던 그 고귀한 손이 이제 자신의 자유를 저당 잡히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수.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삼키고 어릴 적 유모가 부르던 아명을 적어 넣었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번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지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에 묶인 가련한 짐꾼 일수가 된 것이지요. 좋습니다, 일수. 이름 한번 촌스럽고 정겹군요. 다나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차용증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턱짓으로 집마차 밖을 가리켰습니다. 몸 좀 추스르면 바로 나오시오. 밥값은 해야지. 저기 쌓인 소금 가마니부터 옮기면 되겠소. 여인이 나가버린 집마차 안 이겸은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밧줄 자국 같은 운명의 굴레가 그를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빈 문서가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그를 이끌어줄 동아줄이 될지 말입니다. 그 시각 상단이 머물던 주막 거리에는 살기 어린 눈빛을 한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갓끈을 턱 밑까지 바짝 조여 맨 그들은 허리춤에 예사롭지 않은 검을 차고 행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지요. 상처 입은 놈이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게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낮게 깔린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쫓는 자들의 발소리는 늑대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상단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목소리로 여봐라 하고 외치면 떡하니 밥상이 차려지던 시절은 뜬구름처럼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은 칠첩반상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않는 소금 가만이었으니까요. 상단은 다음 장터로 이동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이겸, 아니 이제는 일수가 된 사내는 난생 처음 지게라는 것을 등에 접어왔습니다. 나무로 짠 그 앙상한 뼈대가 어찌나 어깨를 파고드는지 빈 지게만으로도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어이 신참. 멍하니 서서 고사 지내나?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소금 다 못 옮기면 오늘 저녁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게. 곰 같은 덩치를 가진 짐꾼 조장이 걸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일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감히 짐승 같은 자가 네 앞이라고 소리를 지른단 말인가 하고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꿀꺽 삼켜야 했지요. 지금 그는 빚쟁이 신세인 짐꾼 일수일 뿐이었으니까요. 네, 금방 하리다. 일수는 이를 악물고 소금 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나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그 고운 손이 말을 들을 리 있겠습니까? 비틀 하고 중심을 잃는가 싶더니 그만 쿵. 가마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하얀 소금 가루가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주위에서 짐꾼들의 혀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비실이한테 무슨 일을 시킨다고. 행수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이번엔 영광이시네. 바닥에 엎어진 일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단단한 가죽신 한 켤레가 뚜벅뚜벅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다나였습니다. 비키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수가 엉거주춤 물러서자 다나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가늘지만 다부진 팔뚝이 드러났지요.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그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번쩍 들어 능숙하게 어깨에 걸쳐 맸습니다. 장정들도 낑낑대는 무게를 여인의 몸으로 거뜬히 감당해내는 그 모습에 일수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행수님, 그 더러운 걸 왜 직접 하십니까? 일수가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사내로서, 아니 그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요. 이리 주시오. 네 하겠소.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런 험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다나가 횡 몸을 돌려 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일수는 움찔하여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몸. 댁은 사내의 몸으로 쌀 한 톨 무게도 못 이기면서 어디서 훈수입니까? 상단에서는 사내도 여인도 없소. 오직 제 몫을 하는 꾼과 못하는 짐짝만 있을 뿐이지. 다나는 가만히를 집마차에 쾅 내려놓으며 손에 묻은 소금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밥값 하라 했더니 짐짝 노릇만 하고 있군요. 따라오시오. 풀이 죽은 강아지 꼴이 된 일수는 터덜터덜 그녀의 뒤를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나는 나무 의자를 발로 툭 차서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일수가 주저하며 앉자 그녀는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수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당겼지요. 거친 소금 가마니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맺힌 손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쓰라림보다 더한 부끄러움이 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다나는 혀를 차면서도 약을 바르는 손길만큼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차가운 연고가 상처에 닿자 일수는 저도 모르게 신음했습니다. 엄살은. 참으시오. 다나는 제 입으로 일수의 손바닥에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바람이 손바닥을 타고 가슴 한 구석까지 간지럽혔지요. 일수는 묘한 기분에 휩싸여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뙤약볕에 그을린 건강한 목덜미와 땀방울이 맺힌 이마가 보였습니다. 궐 안의 여인들에게서 맡던 진한분 냄새 대신 흙내와 땀 냄새가 섞인 알 수 없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미안하오. 일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소. 짐이, 아니, 내가 폐만 끼치는구려. 다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일수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려니 당연히 서툴겠지요. 헌데 댁 손을 보면 말이오, 참 곱소.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는 귀한 도련님 손이야. 그녀는 꼼꼼하게 붕대를 감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리 고운 손으로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소? 붓이나 잡고 시나 읊으셨나? 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소. 무거운 건? 이 소금 가마니보다 더. 그렇소. 천하의 무게를 들고 있었으니 소금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웠지. 일수의 말에 다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풍도 그 정도면 병이요. 천하의 무게라니. 당장 제 밥벌이 무게도 못 견디면서. 그녀는 붕대 끝을 야무지게 매듭 지으며 일수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다 됐소. 내일부턴 짐 나르는 건 관두고 장부 정리나 도우시오. 글은 읽을 줄 알 테니. 장부라 그것이라면 자신 있소. 오냐 두고 보지요. 나가보시오. 내일 새벽같이 길을 떠나야 하니. 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어느새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모닥불 주위에는 짐꾼들이 둘러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투박한 농담, 그리고 누군가 구성지게 부르는 타령 소리.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붕대가 칭칭 감긴 손. 옥새를 쥐었을 때보다 지금 이 붕대 감긴 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인일일까요? 그는 모닥불 그림자 속에 쭈그리고 앉아 짐꾼들이 건네준 식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모래알처럼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궐에서 먹던 수라상보다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씹을수록 짠맛이 배어나오는 그것은 백성들이 흘린 피땀의 맛이었을 겁니다. 백성의 삶이 이토록 고단한 것이었구나. 일수는 처음으로 궐 밖의 진짜 세상을 혀끝으로 그리고 벗겨진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다나라는 여인이 화려한 의복을 걸친 그 어떤 비빈보다 더 빛나 보인다는 사실도 깨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깨달음도 잠시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 너머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짐승의 소행이라기엔 너무나 인위적이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지요. 일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짐꾼의 눈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아니 적을 감지한 왕의 눈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먹던 주먹밥을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늘한 빛. 그것은 달빛에 비친 검의 날이 분명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놈들이 들었다. 정막을 깨는 비명과 함께 상단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들은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진마차를 덮쳤지요. 짐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고 평온하던 야영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침착해라. 짐을 등지고 원을 그려. 다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고는 두려움 없이 앞장섰습니다. 여인의 몸이라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칠 기세였지요. 허나 습격자들의 움직임은 예사 좀도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탐하기보다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삿갓을 눌러 쓴 짐꾼들의 멱살을 잡고 횃불의 얼굴을 비춰보고는 아니라 싶으면 거칠게 내동댕이 치는 꼴이 영락없는 사냥꾼들이었지요. 일수는 짐짝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숙부가 보낸 놈들이다. 내 목을 가지러 왔구나.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놈들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빈손인데다 신분을 들켰다가는 이 상단 전체가 영모의 굴레를 쓰고 몰살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놈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나를 향해 검을 겨누었습니다. 계집이 제법이구나. 허나 잔챙이는 비켜라. 우린 찾을 물건이 따로 있다. 물건? 우리 상단엔 내 놈들에게 줄 물건 따위 없다. 다나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자 우두머리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그럼 죽어야지. 시퍼런 칼날이 다나의 목을 향해 뱀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짐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은 그 찰나 일수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게지요. 그는 모닥불 속에 박혀있던 벌건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다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불이야. 일수는 요란법석을 떨며 불타는 장작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얼핏 보면 겁에 질려 아무렇게나 휘젓는 막대기질 같았으나 그 궤적은 정확히 자객의 검을 쳐냈습니다. 챙!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객의 검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며 자객의 눈을 어지럽혔지요. 이 미친놈이! 자객이 당황하여 욕설을 내뱉자 일수는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치며 다시 한번 장작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의 정강이를 노린 교묘한 일격이었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사람 살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운 좋은 헛발질 같았으나 실은 급소를 정확히 가격한 고수의 타격이었지요. 일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감은 잃지 않았구나.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당하는 꼴을 본 다른 자객 셋이 일제히 일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나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수, 피하시오. 다나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채려 했으나 일수는 짐짓 난처한 표정으로 진마차 옆에 놓인 소금 자루를 발로 툭 찼습니다. 터! 자루가 터지며 하얀 소금 가루가 연막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자객들이 콜록거리는 사이 일수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는 난리통의 춤이라도 추듯 놈들의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에헤이, 거긴 눈이 따가울 텐데. 조심들 하시오. 그의 몽둥이가 놈들의 발목을 걸고 손목을 치고 명치를 쿡 찌를 때마다 자객들은 낙엽처럼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겉으로는 우스꽝스러운 몸짓이었으나 그 안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는 절제된 건무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서너 명을 제압해버린 일수의 활약에 자객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게다가 소란을 듣고 저 멀리서 관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빌어먹을. 관군이다. 튀어라.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내자 자객들은 썰물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거친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일수는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툭 떨어뜨리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명줄이 끊어지는 줄 알았네.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려. 그는 일부러 과장되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짐꾼들이 운도 억세게 좋은 양반일세. 하며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다나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닥불 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수. 예, 행수님.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일수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으나 다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방금 그 몸놀림 대체 뭐요? 네. 몸놀림이라니요.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친 것뿐입니다만. 발버둥? 헛소리 마시오. 장작으로 검을 쳐내고 소금 자루로 시야를 가린 뒤 급소만 골라 때리는 게 발버둥이라고요? 대체 정체가 뭐요? 그냥 글 읽는 새님은 절대 아니지. 다나의 예리한 추궁에 일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단의 행수로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온 그녀의 눈을 속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 장터에서 굴러먹던 광대 패거리에게 어깨 너머로 좀 배운 잡기랄까요. 맞으면 아프고 피하면 사는 그저 그런 개싸움 요령이지요. 광대 잡기? 다나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가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과 상단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잡고 있던 일수의 손목을 슬며시 놓아주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이 일수의 팔뚝에 머물렀습니다. 자객의 칼 끝에 스쳤는지 옷감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쳤군요. 다나가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긁힌 정도입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다나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찢어 일수의 상처난 팔을 묶어주었습니다. 지혈을 위해 꾹 누르는 그녀의 손길이 이번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여장부가 고작 짐꾼의 작은 상처 앞에서 손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소. 다나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목숨값 이걸로 퉁칩시다. 빚에서 단양 까드리지요. 일수는 픽 웃음이 터졌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대가치고는 참으로 짜디짠 셈법이었습니다. 겨우 단양입니까? 이리 피까지 받는데 적어도 열량은 쳐주셔야지요. 시끄럽소. 말이 많으면 도로 물을 테니. 다나는 짐짓 쌀쌀맞게 대꾸하며 매듭을 꽉 조였습니다. 아, 아픕니다, 행수님. 아프라고 묵는 거요. 정신 좀 차리라고. 다나는 횡 몸을 돌려가버렸지만 일수는 보았습니다. 돌아선 그녀의 귀끝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다는 것을요.
밤바람이 찢어진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일수는 춥지 않았습니다. 팔에 묶인 하얀 천 조각에서 느껴지는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떨리던 그녀의 손끝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뒤에 숨었던 달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의 매듭으로 묶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자객들이 이제는 상단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더 큰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도요. 나주 영산포는 남녘의 모든 물산이 모이는 거대한 솥단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돛담배들이 빽빽하게 강어기를 메웠고 젓갈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지난밤의 소란이 무색하게 상단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차게 좌판을 벌였습니다. 자, 골라보시오. 한양 대가집 마님들도 줄 서서 사간다는 최고급 육이요. 꾼들의 걸걸한 호객 소리가 장터를 메우는 동안 일수는 짐짝 대신 붓 한 자루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의 명대로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소임이었지요. 묵직한 짐 대신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유려했습니다. 헌데 평화로운 장터에 불청객이 끼어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치인가 봅니다. 거기 동작 그만. 관아의 생리 하나가 거들먹거리며 상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쥐 수염을 단 꼴이 퍽이나 얄미워 보이는 자였지요. 나주 관아에서 나왔다. 이 자리를 쓰려면 자릿세 외에 특별 통행세를 내야 한다는 걸 모르나? 다나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나섰습니다. 통행세라니요? 나루터에서 이미 관세를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관표도 여기 있소만. 다나가 빳빳한 종이를 내밀었으나 생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뒷짐을 진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허, 이 여자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요새 왜구들이 설쳐서 방비 태세를 갖추느라 세목이 늘었단 말이다. 엽전단량을 더 내놓지 않으면 이 물건들 몽땅 압수다. 단량이면 짐꾼들 열흘치 밥값이었습니다. 뻔한 횡포였지요. 다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소? 법전에 없는 세금을 걷는 건 백성을 수탈하는 도적질이나 다름없소. 뭐라? 도적질? 인연이 관원을 능멸하네. 여봐라, 당장 이 계집을 포박하고 물건을 드러내라. 생리의 고함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다나가 입술을 깨물며 은장도 쪽으로 손을 가져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습니다. 일수였습니다. 그는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붓을 든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패랭이를 쓰고 있었으나 그 걸음걸이만큼은 어전 회의에 나서는 정승처럼 당당했지요. 누구냐? 웬 거짓골을 한 놈이 감히. 생리가 흘겨보자 일수는 빙긋 웃으며 손에 든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상단의 서기를 맡고 있는 일수라 합니다. 헌데 날이 방금 특별 통행세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나라에서 정한 국법이니라. 국법이라. 이상하군요. 제가 알기로 경국대전 호전에는 재해나 전쟁이 아닌 이상 이미 납세한 물품에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구 방비를 위한 세목이라면 조정의 비변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텐데 그 공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수의 유창한 말솜씨에 생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주워듣고 공문은 관아에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바로 관아로 가서 사또나리께 여쭙지요. 생리께서 장터 한복판에서 국법에도 없는 세금을 걷고 계신데 이것이 사또의 영입니까? 아니면 아전의 독단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일수는 붓끝으로 생리의 가슴팍을 툭 건드렸습니다.
만약 사또께서 모르는 일이라 하신다면 나리의 목은 적이 걸린 매주보다 더 위태로워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수의 눈빛은 웃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세는 서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를 아는 자의 오기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다스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기운이었지요. 생리는 기가 질려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알았다, 알았어. 봐주는 셈 칠 테니 장사나 잘해라. 생리는 포졸들을 이끌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주위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상인들과 짐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우리 일수 형님이 해냈다. 말 한마디로 관원놈을 쫓아내다니 대단하구먼. 일수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그때 다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고마움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낯설음이 뒤섞여 있었지요. 고맙소. 별 말씀을요. 밥값은 해야지요. 일수가 능청스레 대답하자 다나는 팔짱을 끼고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댁은 참으로 양파 같은 사네요. 까도 새로운 게 나오니 원. 칼을 잘 쓰나 했더니 이번엔 혀가 칼보다 더 날카롭군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칭찬이요. 덕분에 피 같은 돈을 아꼈으니. 다나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더니 일수의 손바닥에 척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수고비요. 그리고 이건. 그녀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곶감 하나를 덧붙여 쥐어주었습니다. 허기가 졌을 테니 먹으라고 주는 거요. 오해는 마시오. 일수는 손에 들린 쭈글쭈글한 곶감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천하의 진수성찬을 마다하던 그가 이깟 곶감 하나에 가슴이 몽글몽글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장터 한 구석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하루의 땀을 식혀주었지요. 일수. 예, 행수님. 아까 말이요. 법전을 줄줄 웃던 모습 제법 멋있었소. 다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일수는 괜히 갓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지 않습니까? 저도 뭐 주어들은 풍어일 뿐입니다. 거짓말. 다나가 고개를 돌려 일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그녀의 눈동자가 깊고 맑았습니다. 댁은 서당계가 아니라 서당 훈장님도 쩔쩔맬 호랑이 같소. 발톱을 숨기고 웅크린 호랑이. 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호랑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빚 갚느라 등골 휘는 짐꾼일 뿐인걸요. 글쎄, 언젠가 그 발톱을 드러내고 산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지요? 다나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쓸쓸함을 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궐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과 이 여인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욕망이 시소처럼 흔들렸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일수의 대답에 다나는 픽 웃으며 무릎을 세워 앉았습니다. 그럼 이자를 아주 세게 쳐야겠군. 평생 못 갚게. 악덕업주가 따로 없군요. 장사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소? 두 사람은 마주보고 킬킬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강물 따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것이 단순한 빈 문서가 아니라 끊어낼 수 없는 연정의 끈이 되어가고 있음을요. 그리고 어둠 속 버드나무 뒤편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상단의 막내 짐꾼으로 위장에 잠입해 있던 첩자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전서구를 꺼내 날려보냈습니다. 찾았다. 붉은 용의 비늘을 가진 자가 이곳에 있다. 비둘기는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을 가르며 한양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전주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엔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붉은 황토길 위로 까마귀 떼가 낮게 날아다니니 예민한 짐꾼들은 오늘따라 등골이 오싹하다며 옷깃을 여미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성문 앞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 서슬 퍼런 창을 든 군졸들이 오가는 행인들의 보찜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랍니까? 역병이라도 돌았소? 다나가 수문장에게 짐짓 태연하게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대역죄인이 이 근방으로 스며들었다는 첩보가 있었다. 상단 행수라면 협조하시오. 혹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소? 그 순간 성벽에 붙은 용모 파기가 다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수염을 더하고 흉터를 그려 넣었으나 그 서늘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누가 봐도 일수 바로 이겸이었습니다. 다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떨리는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장사치들이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 시각 상단 후미에 있던 일수 역시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의 직감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첩자가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정확하게 포위망이 좁혀올 리 없었지요. 그는 조용히 진마차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나서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나와 상단 식구들까지 모조리 영모죄로 몰살당할 판이었습니다.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그는 품속에서 다나에게 받았던 낡은 갓을 눌러쓰고 짐꾼들이 잠든 틈을 타 어둠 속으로 스며들려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일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일수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목소리 다나였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러 가는 길입니다. 바람 쐬러 가는 사람이 보찜을 쌉니까? 그리고 바람은 북쪽에서 부는데 왜 남쪽으로 가시려는 게요? 다나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일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일수는 더 이상 거짓을 고할 수 없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수님, 저 그림 보셨지요? 제가 바로 그놈입니다. 나라가 찾는 대역죄인. 일수는 담담하게 그러나 뼈아프게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제 발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갚을 수 있는 마지막 빚입니다. 일수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목숨을 담보로 썼던 그 종이었지요. 이깟 종이 쪼가리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 빚은 없는 걸로 하지요. 그가 차용증을 북 찢으려는 순간 다나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다나의 외침은 분노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빚을 탕감한단 말이오? 내가 허락하기 전엔 댁은 한 발자국도 못 가. 빚을 다 갚기 전까진 내 짐꾼이고 내 사람이야. 다나 낭자. 제발 정신 차리시오. 나랑 엮이면 당신도 죽소. 일수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의 위엄도 사내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여인을 살리고픈 사내의 애타는 호소였습니다. 상관없어. 다나는 일수의 손에서 차용증을 빼서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죽더라도 빚은 다 받고 죽을 거요. 그러니 도망칠 생각 마시오. 댁이 왕이든 역적이든 거지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그저 밥값 못하는 짐꾼 일수일 뿐이니까. 그녀의 무모한 고집에 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천하가 그를 버리고 죽이려 하는데 오직 이 여인만이 목숨을 걸고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일수는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이다. 숲을 너머에서 횃불과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단 내부에 숨어있던 첩자가 기어이 관군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두 사람을 포위해 왔습니다. 잡아라. 저놈의 목에 천냥이 걸렸다.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번들거렸습니다. 일수는 반사적으로 다나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내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는 숨겨두었던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슬 퍼런 검날이 빛났습니다. 오너라. 내 너희들의 피로 이 길을 닦아주마. 일수의 기세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짐꾼의 탈을 벗어던진 그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산처럼 거대한 군주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든 병졸의 창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일수는 가볍게 몸을 틀며 칼등으로 병졸의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지자 사방에서 창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챙, 채쟁.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일수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다나를 지켰습니다. 그의 검은 춤추듯 유려했으나 그 끝에는 자비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중과부적이라 했던가요? 몰려드는 군사의 수는 끝이 없었고 일수의 호흡도 점차 거칠어졌습니다. 일수. 저쪽이요. 대나무 숲으로 뛰어야 해요. 다나가 진마차의 밧줄을 끊어 굴러떨어지는 통나무들로 군사들의 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갑시다. 일수는 다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곱지만 상처투성이인 손이 하나로 얽혔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한 결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발치는 화살을 뒤로 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만은 식지 않았습니다. 쫓는 자들의 발소리가 늑대 떼처럼 뒤따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뜀박질이 끝나는 곳에 절벽이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길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은 운명이라는 하나의 밧줄에 묶인 공범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을 때 하늘도 그들의 절박함을 알았는지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지우고 추격자들의 냄새 맡는 코를 마비시켰지요. 그들이 가까스로 몸을 숨긴 곳은 대숲 깊은 곳, 넝쿨에 뒤덮여 잊힌 작은 산신각이었습니다.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낡은 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일수는 젖은 갓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낯빛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행수님 괜찮으십니까? 그 와중에도 자신보다 여인을 먼저 살피는 그였습니다. 다나는 거친 숨을 고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내 걱정은 마시오. 산전수전 다 겪은 장사치라 이 정도 비는 목욕물이나 다름없으니. 그녀는 짐짓 씩씩하게 대꾸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두고 간 부시쌈지와 마른 장작 몇 개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나가 능숙하게 불을 피우자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훈훈한 온기가 좁은 산신각을 채웠습니다. 일수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군요. 다나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짐꾼 일수는 가짜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겸. 숙부에게 옥좌를 빼앗기고 쫓겨난 이 나라의 못난 임금입니다.
비록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진실은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다나는 장작을 넣던 손을 멈추고 그의 옆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젖은 옷 위로 드러난 그의 어깨가 천하를 짊어진 무게 탓인지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 어리석고 유약하여 간신들의 현올림에 눈이 멀고 숙부의 야욕을 잊지 못했소. 그 결과 충신들은 피를 토하며 죽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지. 나 하나 살자고 도망친 꼴이니 나는 왕이 아니라 비겁한 죄인일 뿐이요. 일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뼛속 깊이 박힌 자책과 회한이었습니다. 그러니 낭자 이제라도 떠나시오. 나라는 놈은 불길과 같아서 곁에 있으면 당신까지 죄로 만들 것이오. 그 빈문서는 내가 저승에 가서라도 갚으리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다시 한번 그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신각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지요. 한참 뒤 다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일수의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참으로 계산이 어두운 분이시군요. 뭐라?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사꾼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고. 대기 왕이든 죄인이든 내 장부에 적힌 빚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다나는 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기 짊어진 그 나라의 빚, 백성의 눈물. 혼자 갚기 벅차다면 나눠서 갚으시오. 내 비록 힘없는 장사치이나 셈은 빠르고 배짱은 두둑하니 제법 쓸만한 동업자가 될 겁니다. 낭자. 그리고 당신이 불길이라면 나는 물이 되면 그만이요. 당신이 다 태워먹지 않게 내가 잘 다스려 줄 테니 혼자 타오르다 꺼질 생각일랑 마시오. 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하가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오직 이 여인만이 그를 붙잡고 살라고 함께 가자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허울도 죄인이라는 멍에도 벗겨내고 그저 사람 이겸을 봐주는 유일한 눈동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찌 나 같은 놈에게 이리도 과분한 마음을 주시는 게요. 글쎄요. 단양 깎아준 게 아까워서 그런가 봅니다. 다나가 장난스레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끝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나.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행수님도 낭자도 아닌 오롯한 그녀의 이름. 내 맹세코 다시 옥좌를 되찾는 날. 그대의 이름을 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새기리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지키고 아끼는 지아비가 되겠소. 일수의 품은 뜨거웠고 다나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이 깊도록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밖에는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이 낡은 산신각 안은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육체보다 더 깊은 영혼의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적힌 차용증보다 더 질기고 왕명보다 더 엄중한 사랑의 약조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틈새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일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젯밤의 고뇌와 슬픔은 씻은 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이제 숨는 것은 끝났소. 전주 가명에는 선왕 때부터 충성을 맹세한 절도사가 있어. 그를 만나 군사를 일으킬 것이요. 반역의 무리를 치고 내 자리를 그리고 우리 상단의 자유를 되찾을 것이요. 다나는 짐을 챙겨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상단의 정보망을 이용하면 놈들의 눈을 피해 가명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위험할 텐데. 위험 수당은 나중에 톡톡히 청구할 테니 걱정 마시오.
두 사람은 마주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발톱을 세운 한 쌍의 호랑이였지요. 산신각 문을 열고 나서자 비에 씻긴 숲은 청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일수는 다나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잡은 손에 들어간 힘은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산 아래 길목에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추노꾼과 일수의 목을 베어오라는 숙부의 밀명을 받은 최정의 살수 집단이 마지막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었으나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두려움 대신 찬란한 햇살만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전주 가명 앞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숲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숙부의 밀명을 받은 살수 집단과 그들이 매수한 부패한 관군들이었습니다. 수십 자루의 창끝이 두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었지요. 이겸, 여기서 내 놈의 숨통을 끊어 후환을 없애겠다. 살수 우두머리가 검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일수는 다나를 등 뒤로 숨기며 자신의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중과부적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허나 일수의 눈빛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다나 낭자 나를 믿습니까? 믿지는 장사 한두 번 해봅니까? 믿습니다. 다나의 떨리지만 단호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수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피, 펑. 붉은 연기가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사방팔방 골목 어귀에서 보찜을 맨 장사꾼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다나가 미리 전석으로 연락해둔 전라도 지역 보부상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 대신 지게 작대기, 솥뚜껑, 돌팔매를 들고 관군들을 덮쳤습니다. 우리 행수님 건드리는 놈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임금님이시란다. 진짜 임금님을 지켜라. 백성들이 만든 거대한 파도가 살수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일수는 단숨에 가명의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기세에 놀란 가명의 수문장이 창을 겨누었으나 일수가 높이 쳐든 옥패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감마마. 전주 절도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일수 아니 이겸은 절도사의 칼을 받아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이겸이 돌아왔다. 역적의 무리를 처단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니 뜻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함성이 전주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환국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민심을 잃은 숙부의 정권은 이겸이 이끄는 관군과 의병들이 북상하자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다시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성안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권례의 주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궐박 가장 큰 상단의 행수실에 앉아있는 다나의 표정은 봄날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소리하며 짐을 나르던 짐꾼 일수의 빈자리가 운동장처럼 넓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지. 빚도 안 갚고 궐로 튀어버려. 다나는 애써 투덜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만리장성보다 높았으니까요. 그때 상단 마당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낯익은 내관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행수님, 어명이요.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다나가 놀라 마당으로 나가니 붉은 관복을 입은 승지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죄인, 아니 상단 행수 다나는 듣거라.
너는 감히 지존의 옥체에 짐을 지우고 노동을 착취하였으며 막대한 빚을 지게 하여 왕실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이에 그 죄를 엄히 물으려 하니 당장 입궐하여 하명에 따르라. 다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죄를 묻다니요? 목숨 걸고 도운 은인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어명이라 그녀는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궐 안은 숨막히도록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편전 문이 열리고 용상에 앉은 이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익선관을 쓴 그는 짐꾼 일수와는 딴판인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의 다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겸은 주위 신하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텅 빈 편전에 단둘만이 남게 되자 그제야 이겸의 입가에 장난스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행수님. 그간 장사는 잘 되셨소? 다나는 울컥하는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사야 늘 잘 됩니다만 외상값 떼먹고 도망친 악성 채무자 때문에 속 좀 썩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이겸은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다나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차용증이었습니다. 누가 떼먹었다고 그러시오? 내 이 빚을 갚으려 불렀는데. 이겸은 다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차용증과 함께 영롱하게 빛나는 비취 쌍가락지 한 쌍을 올려놓았습니다. 내 계산을 해보니 짐꾼 노릇 한 달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고 왕의 목숨값이라 친히 국고를 털어도 모자라더이다. 그래서 이겸은 다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남은 평생을 담보로 맡기려 하오.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 내 곁에서 매일매일 이자를 받아가시오. 잔소리도 하고 등짝도 때리면서 말이오. 다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 아닌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자는 아주 비쌀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텐데요. 각오하고 있소. 나는 한번 계약하면 절대 무르지 않는 짐꾼이니. 이겸은 다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골룡포의 거친 금실 감촉이 뺨에 닿았지만 그 안에 뛰고 있는 심장 소리는 영락없는 그녀의 연인 일수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오 다나. 이 세상 그 어떤 옥좌보다 당신이 내게는 더 귀한 자리요.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눈송이처럼 날렸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